저희는 이것이 그냥 기능은 훨씬 더 강화하고 어떻게 더 잘 일할 것인지 국민에게 누가 서비스를 주느냐보다 어떻게 또 빠르게 그다음에 효율적으로 서비스를 줄 수 있을 것인지 그런 관점에서 저희가 살펴봤기 때문에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능은 더 강화한다는 물론입니다. 네, 기능을 포기하는 건 아니다라는 말씀이잖아요. 어떻게 기능을 그렇죠. 포기하겠습니까? 네. 법도 다 있습니다. 네. 김태현의 정치쇼. 김태현의 정치쇼 2부 뉴스 속 깊숙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인터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이 정기국회 마지막 날이죠. 앞서도 들으셨겠지만 예산안에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안에 여러 가지 이슈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고 있었던 게 있죠.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지금 6개월이 다 훨씬 훌쩍 넘었는데 이 정부조직법 개편안 이게 아직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 정부조직 개편안 중에 가장 뜨거운 감자인 여가부 폐지 요게 아직 어떻게 될 건지 결정이 안 났는데 그 관련해서 김현숙 여가부 장관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장관님, 저희 정치쇼에 출연해 주신 최초의 내각 인사십니다. 아, 그러신가요?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저도 처음 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가 감사드리죠. 내각 인사께서 직접 방문을 해주셨는데 취임한 지 6개월이 되셨잖아요. 네, 조금 넘었습니다. 6개월 좀 넘었어. 어떻습니까? 해보시니까. 저희 되게 열심히 일하고 있고요. 네. 그 안에서 저희 여성가족부가 대상 중심의 부처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여성, 기능보다는. 그렇죠. 청소년, 가족, 다른 부처는 다 기능 중심이잖아요. 네. 그래서 업무를 다른 부처랑 협업해야 되는 게 굉장히 많은데 예를 들어서 교육청과 협업해서 청소년의 활동을 학교 안팎을 아우르는 그런 정책들을 한다든가 지자체랑 그다음에 협력하는 거 그다음에 어제는 이제 저희 가족 정책의 핵심인 가족센터가 전국에 244개가 있는데요. 그거를 어떻게 더 기능을 활성화할 것인지 행안부의 행정복지센터하고 연계하는 그런 것들도 발표하면서 기능 강화도 하고 그다음에 여가부의 조직 개편에 대해서는 국회의 법이 지난번에 나가 있어서 지금 3+3 이제 회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실은 그 내각을 담당하신 장관님들은 어느 장관 한 분 힘드신 분 다 힘드시고 다 좀 고충도 있으신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김현숙 장관님께서 제일 좀 힘드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은 좀 안타까운 얘기지만 취임하실 때도 대통령의 공약이 여가부 폐지였으니까 시한부다. 이런 얘기들도 언론에서 하고 그럼 실제로 장관 취임하셨을 때 여가부 직원들도 우리 이제 곧 없어지는 거 아니야? 우리를 없애러 온 장관이 오는 거 아니야? 이런 반응도 있을 수도 있잖아요. 어떻습니까? 여가부 지금 실제 분위기는. 처음에 그런 반응이 있었는지 저한테 얘기를 직접 하시는 분은 없었고요. 아무래도 다 좀 불안정한 그런 거는 좀 좋아하진 않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건 좀 있었다고 저도 생각이 되지만 저희가 지난번에 그 정부 조직 개편안을 낸 그 내용을 이제 여성가족부의 대부분의 업무를 복지부로 이관해서 인구가족 양성평등본부로 만들어서 1.5조의 예산을 쓰는 1조 5천억의 예산을 가지고 있는 여성가족부가 34조 이상의 예산을 쓰는 본부로 가는 그런 안에 대해서 예산도 늘었어요? 아니 이제 그렇게 가면 왜냐하면 복지부의 인구 아동실 정책실과 합쳐지기 때문에 예산의 범위가 이제 30배 20배 넘네요. 30배는 아니고 20배 이상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저희가 독립부처로서 기능하긴 하지만 할 수 있는 일의 한계가 되게 많고 그 한계를 저만 느끼는 게 아니라 더 오랫동안 일하셨던 우리 그 여성가족부 공무원분들께서 많이 느끼시기 때문에 조금 더 큰 틀에서 전달 체계가 좀 있는 그런 부처에서 일하는 부분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것도 상당한 안에 분위기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행이네요. 이 장관께서 발전적 해체다. 사실 주무부 장관께서 해체라는 말 내가 담당하고 있는 부처를 해체한다는 말을 쓰는 게 쉽진 않잖아요. 근데 발전적 해체라는 표현을 쓰셨거든요. 이게 어떤 의미죠?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대통령님 공약 사항이 있었고 그다음에 대통령님께서 저한테 말씀하신 건 들어가서 어떤 식으로 이거를 변화시키면 좋을지 그다음에 한계가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을 잘 살펴보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공약에 따라서 여가부에 대해서는 폐지는 하지만 이게 여성가족부의 기능이 다 있지 않습니까? 지금 있죠. 법도 있고 제도도 있고 예산도 있는데 이런 게 없어지는 게 아니고 이런 걸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이거를 갖다 폐지를 보기 때문에 앞에 발전적 그 해체라는 말을 했고 저희가 이걸 발표하고 이상민
이상민 장관이 이제 아무래도 행안부 정부조직법 그 전체를 네, 그렇죠. 주무하는 주무죠. 장관이시니까 발표를 하고 그 다음날 제가 기자 설명회 하는 날 아침에 대통령님이 도어 스태핑에서도 이것이 여성의 권익을 더 보호하는 그런 강화하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하셔서 저희는 이것이 그냥 기능은 훨씬 더 강화하고 어떻게 더 잘 일할 것인지 국민에게 누가 서비스를 주느냐보다 어떻게 또 빠르게 그다음에 효율적으로 서비스를 줄 수 있을 것인지 그런 관점에서 저희가 살펴봤기 때문에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능은 더 강화한다는 물론입니다. 말씀이신 거예요. 네, 예. 기능을 포기하는 건 아니다라는 말씀이잖아요. 어떻게 기능을 그렇죠. 포기하겠습니까? 네. 법도 다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여가부 폐지를 반대하는 분들이 네. 아니 기능을 더 강화할 거면 그냥 여가부 놔두고 그걸 더 개편하거나 조금 손보면 되지 굳이 논란을 일으키면서까지 폐지할 건 뭐야라고 반론을 제기한다면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드릴 말씀이 많습니다. 일단은 예, 민주당은 이름을 성평등 가족부로 하자라는 것 외에는 내용상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에 대한 대안을 아직 말씀하신 건 없고요. 아 그래요? 예. 그다음에 그러니까 제가 몇 분한테 여쭤봤을 때, 그러니까 저희가 토론도 했고요. 근데 그다음에 두 번째는 여성가족부가 왜 힘드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협업을 하기 때문에 다른 부처 기능 중심의 부처랑 계속 논의를 하면서 일을 해야 되는 그런 구조예요. 그러니까 부처 자체가 대상을 담당하는 부처로 형성되지 기능 중심이 아니니까 그런 곤란이 그렇죠. 있다는. 예를 들어서 저희가 그 여러 가지 폭력에 시달리는 여성들에 대해서 주거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또 국토부 LH 그 임대주택이나 이런 거랑 또 얘기를 해야 된다던가 그런 이제 어떤 다른 부처랑 협업을 해야 되는 게 되게 많은데 자체적으로 뭘 완결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물론 저희가 하는 부분도 일부 있죠. 그런데 이제 더 그런 부분에서 제가 한계를 느낀 건 일을 하다 보니까 저희는 전달 체계, 그러니까 지자체 안에 전달 체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고용부는 고용청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고용부가 하는 어떤 전체적인 사업이나 국정과제가 있으면 고용부가 중앙부처로서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다 전달하는 전달 체계가 독립적으로 있고 그다음에 복지부 같은 경우는 행정복지센터가 전국의 모든 동에 다 있잖아요. 있죠. 거기 안에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 있어요. 그 바깥에도 이 사람들은 지원단을 갖고 이 부처는 지원단을 갖고 있지만 그럼 3,000개가 넘는 행정복지센터가 있고 그 안에 43,000명 정도의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 사회복지에 대한 일을 전달 체계로서 기능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저희도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저희는 뭐 아주 그거보단 되게 협소하고 그다음에 저희 여가부가 직접적으로 업무를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가자라고 다 이렇게 총괄해서 내리기에는 좀 그런 전달 체계는 저희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실용적인 관점에서 이미 전달 체계가 굉장히 잘 돼 있고 집행력이 뛰어난 집행할 수 있는 사람도 많고 예산도 많은 보건복지부로 이관을 해서 그게 말도 안 되는 걸 붙이는 게 아니고 여성가족부 시작이 원래 복지부에서 여성부가 나온 거기 때문에 업무가 중복되거나 중첩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영유아 보육, 그다음에 아동 학대나 아동 안전, 그다음에 여가부가 하고 있는 청소년, 그다음에 여성 문제, 그다음에 또 복지부의 노인까지 다 아우르는 가족 정책을 펼치고 그 안에 양성평등 관점을 지금 저희가 갖고 좀 좁게 놓는 이런 시야에서 더 넓게 양성평등 관점을 놓고 그를 통해서 저희가 저출산 문제까지도 좀 접근을 해보자. 인구 문제까지도. 인구 문제까지도. 예, 그래서 인구 가족 양성평등 본부고 이름이 본부가 차관제랑 다른 거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본부라고 지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산업통상자원부의 통상교섭 본부가 있잖아요.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장관과 차관의 중간 그런 거여서 해외에 나가셨을 때는 장관의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통상교섭을 본인이 독립성을 가지고 하실 수 있어서 그러니까 복지부 안에 있지만 동시에 독립성도 갖고 있어서 생애주기적인 관점 안에서 양성평등을 다 녹여놓자. 그래서 모든 국민이 조금 더 세대 모두가 그다음에 모든 국민이 이제 양성평등의 관점을 좀 골고루 누릴 수 있는 그런 시점이 아니냐. 그렇게 해서 이 안이 나온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보면 예전에 여성가족부가 사실 복지부 내에 있다가 독립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독립하기 전 형태로 해가지고 그냥 복지부 안으로 쓱 흡수되는 이런 건 아니다. 뭔가 아니죠. 직제상은 보건복지부 밑에 있지만 어느 정도 독립성을 갖추는 본부다 이런 취지죠. 그러면서 동시에 복지부가 지금 하고 있는 인구 문제라든가 아동이라든가 노인 문제 그 아동이나 노인도 대상이잖아요. 그러니까 복지부 일부 업무는 또 대상으로 돼 있으니까 그걸 다 합쳐서 같이 일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치 여가부가 흡수된다던가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지 말고 비슷한 업무가 있고 분절됐던 업무들을 통합해서 원스톱으로 생애주기별 생애주기를 모두 관통하는 서비스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교통상부 밑에 통상교섭본부 있는 거를 예를 드시니까 딱 들어오네요. 아 그러세요? 네, 어떤 의미신지 알겠습니다. 근데 오늘이 정기국회 종료잖아요. 예. 이게 사실은 이 정부조직법이 통과가 돼야 되는 건데 지금 어떻습니까? 야당의 입장이라든지 협상 진척의 정도는요. 야당은 반대하는 거죠. 여가부. 야당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성평등 가족부로 이름을 바꾸자라고 네. 하고 제가 뭐 모든 의원들한테 여쭤본 건 아니지만 네. 그러니까 그 TV 토론 때 대안의 내용은 그럼 그거를 뭐 강화하자고 하지만 어떤 걸 강화하자는지 그런 내용은 좀 없는 상태고 이 논의를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은 여야가 3+3 회동을 통해서 네. 해결하기로 했습니다. 정책의장, 그다음에 원내수석, 그다음에 행안위 간사. 행안위 간사. 이게 네. 3+3인데 지난주에 한번 회의를 해서 네. 일단 서로의 원칙 정도를 그 얘기를 하셨다고 제가 들었고 이번 주도 원래 만나신다고 했는데 이제 지금 여러 가지 뭐 국회 상황이 있다 보니까 아직은 그 정부조직법 개편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논의되진 않지만 논의를 하겠다는 것은 국조 를 받으면서 동시에 논의를 해서 가능한 그러니까 12월 안에 처리하도록 노력한다 이렇게 합의는 돼 있습니다. 이게 언론에서의 관심도도 사실은 좀 떨어지는 게 맞고 왜냐하면 처음에는 이제 대선 때라 저 정부조직법 개편이 처음 나올 때는 여가부 폐지 문제가 좀 뜨거운 감자였는데 지금은 사실 조금 언론의 관심에서 멀어진 부분들도 있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연말에 예산안 문제도 있고 국조에 이상민 장관 문제도 있으니까 혹시 여야가 이 여가부 폐지 문제 이게 사실 좀 굉장히 핸들링하기 좀 쉽지 않은 주제이기 때문에 좀 의도적으로 조금 좀 회피하고 있다 이런 느낌은 못 받으시나요?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 건 아니고 그 논의를 빨리 해야 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긴급한 예산안도 내년에 이제 국민의 삶을 보살펴야 되는 부분이니까 굉장히 중요하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 안에서 요게 조금 논의가 약간은 뒤에 있는 그런 느낌이지만 분명히 제가 이제 그 계속 국회랑 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한다. 분명히 할 거다. 그런 대답은 제가 들었습니다. 이게 만약에 통과 안 되면 여가부는 계속 이제 법이 정제될 때까지 계속은 지금 형태로 유지가 돼서 가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앞서 말씀하시던 요 인구가족 양성평등본부 요 얘기 좀 잠시 해볼 건데 이름이 모든 걸 결정하는 뭐 그런 그러니까 대중들한테 다가올 때는 뭐 그런 부분들이 좀 있잖아요. 네. 인구가족 양성평등. 인구니까 이 저출산 문제 해결할 것 같고 가족이니까 뭐 아동 청소년 문제도 해결할 것 같고 양성평등이니까 남녀평등 하는 것 같긴 한데 여성가족부 여성이 빠져서 여성기 입장에서 보면 이거 뭐 젠더 폭력이나 이런 거 이건 좀 무시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좀 볼멘 소리가 나올 법한도 해가지고. 근데 업무가 지금 그걸 저희가 권익 업무라고 합니다. 여성 폭력에 대한 지원 부분을. 여성 권익 업무요? 네, 그리고 권익 업무라고 저희가 부르는데요. 그것도 같이 갑니다. 복지부의 그 아까 본부 안으로 다 같이 가서 여성에 대한 어떤 폭력부터 보호는 윤석열 대통령님의 어떤 굉장히 중요한 그런 아젠다고 국정과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게 약화되는 거나 그런 건 없고요. 그다음에 저는 이름에 여성이라고 돼 있지만 저희 부가 영어로는 젠더 이퀄리티 양성 평등입니다. 그래요? 여성가족부 지금 위민이 아닙니다. 네. 저 지금 알았어요. 네, 그래서 그 양성 평등이라는 것은 이제 MZ 세대는 또 굉장히 가치관도 다르고 그러기 때문에 세대별 그 격차가 좀 있어요. 그래서 모든 세대와 그다음 남녀를 다 아울러서 양성 평등. 그러니까 남성이 어떤 부분에서 만약에 좀 차별을 받는다면 그런 부분도 개선하고 그다음에 여성이 이제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개선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시대 정신을 반영해서 어떤 모두가 세대가 평등하고 그다음에 남녀가 평등한 그런 시대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름에서 아까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인구가족 양성평등본부가 뭐냐면 그 이름이 각자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생애 주기별로 다 합쳐져서 통합된 가족 정책을 하자. 그 안에 양성평등 관점을 녹여놓자. 그를 통해서 인구 문제에 우리가 접근하자.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성폭력, 젠더폭력 이런 거 여성 권익에 관한 기능은 다 더 확대하는 거지 안 하는 거 아니란 말씀이죠. 물론입니다. 지금 뭐 최근에 이제 스토킹 그에 대한 게 그러니까 신종 범죄로 저희가 국민들이 인식을 하게 되고 최근에 저희가 그 권익 관련된 여러 가지 상담소나 1366 같은 콜센터에 제가 가보니 그러니까 스토킹에 대한 전화가 굉장히 많이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토킹 피해자 처벌법, 스토킹 피해자 지원법도 저희가 이제 많이 빠르게 통과시키려고 애를 쓰고 있고 그래서
그러니까 사회가 바뀌면서 이제 어떤 그 신종 범죄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또 그 복지부 안으로 이관되면 예를 들어서 그 보건의료 파트가 같이 있잖아요. 그럼 저희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저희 그 전달체계 중에 하나가 해바라기 센터거든요. 네. 그게 아동 성폭력 같은 경우 이제 병원 안에서 그 증거도 채취하고 네. 그다음에 상담과 여러 가지 치료를 해주는 그런 건데 네. 그게 이제 병원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가 그 복지부로 이관되면은 오히려 더 그 안에서 유기적으로 해바라기 센터를 잘 더 운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까지 하고 있습니다. 요거 한번 여쭤볼게요. 네. 우리나라 남녀 임금 격차가 크다는 얘기는 뭐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닌데. 이번에도 거의 OECD 꼴찌라고 또 나왔습니다. 네. 네. 그리고 네. 또 여성 CEO 나오면 최초의 여성 CEO 항상 그런 기사에 붙잖아요. 최초의 여성 CEO 탄생, 뭐 최초의 뭐 검사장 탄생, 법원장 탄생. 요런 걸 없애려면 뭐가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여전히 정치적 리더십의 문제는 국회의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국회에서 그 지역구 의원들 비례대표는 이제 많이 계시잖아요. 저도 비례대표를 했었지만 그러니까 그렇죠. 지역구 의원님들이 많이 배출된 정치적 리더십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저는 노동시장의 성별 임금 격차나 여성의 경제적 리더십 이런 부분 굉장히 중요한데 저희 업무의 일부는 이제 고용부로 이관됩니다. 여성 고용과 관련된 부분은. 네. 근데 거기는 이제 그 특사경 특별사별 경찰 그렇죠. 제도가 있어서 네. 근로감독을 통해서 직장 내 성차별이라든가 그다음에 그 페어하지 않은 공정하지 않은 임금 격차 같은 거는 시정할 수가 있습니다. 감독권이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 부분은 고용부로 보내서 남녀 간의 임금 격차는 경력 단절로부터도 오고요. 1차적으로는. 네. 그다음에 그거를 제거하더라도 남성과 여성의 일자리 격차가 좀 있습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같이.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이라는 차원에서 저희가 접근해서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게 더 필요하지 여성가족부 단독으로 노동시장의 성별 임금 격차 현재의 어떤 인프라를 가지고 한다라는 것은 네. 저희가 새로 일하기 센터를 있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되게 어려워서 오히려 고용부로 가서 충분히 얘기를 통해서 네. 그 전달 체계 안에서 고용청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훨씬 더 적합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될 것 같은데요. 이 정부조직법 개편안 통과돼서 이 여성가족부가 발전적 해체하고 복지부 내 인구가족 양성평등본부가 딱 만들어지면 시간이 지난 다음에 국민들이 야 하길 잘했는데 예전보다 지금 훨씬 낫다. 특히 여성분들이 그렇게 느끼시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그러니까 그 본부 안에 네. 각 부분, 그러니까 영유아 보육부터 그 어르신까지 특히 저희가 여성 노인 인구가 500만 명이 넘는데 네. 어르신들에 대해서 양성평등 관점에서의 어떤 서비스는 아직 없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왜냐하면 여성 노인들이 더 빈곤에 처해 있고 그 다음에 또 노인 학대에 더 처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괄목할 만한 어떤 변화라든가 그 다음에 국민이 피부로 느껴서 야 정말 이 부분은 굉장히 달라졌다라는 게 좀 처음에는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저는 좀 충분한 시간이 지나면은 만약에 이번에 이제 국회에서 열심히 저는 네. 그렇게 기대하는데 네. 정부조직법이 통과된다면 윤석열 정부에 거의 2, 3년 정도 일을 하게 되면 그걸 느낄 수 있으실 국민께서 느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김원숙 여성가족부 장관이었습니다. 장관님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